그래프를 통해서 솔로 성장 모형을 이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로축의 변수가 1인당 자본 스탁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림은 시간이에요. 시간 100기 0기부터 100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로축에 시간을 표현한 것이고 지금 이 그림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그림은 가로축의 변수가 시간이 아니라 1인당 자본 스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이 5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5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0기에서 시작하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가로축의 변수가 시간이라면 지금 우리는 가로축의 변수가 1인당 자본 스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점 5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K0가 5라면 그럼 이제 그 다음 기의 자본 스탁은 K1이 될 텐데 K1도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렇죠? K1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이 자본 스탁의 단위인 것이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솔로 성장 모형을 크게 이제 3개의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식은 생산함수입니다. A의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투자라고 해보죠. 두 번째 식은 투자인데요. I라고 쓰고 1인당 GDP의 투자율만큼이 바로 투자니까 S의 Y인데 그렇죠? S의 Y라고 쓰지 않고 그냥 편의상 Y 대신 그냥 얘를 다 쓰겠습니다. S 곱하기 1인당 GDP.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그냥 감가상각이라고 쓰고요. 감가상각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델타의 K. 여기에서 사실 생산함수는 나중에 우리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식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개의 식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자본 스탁의 러브 모션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S의 A의 K의 3분의 1승 얘가 바로 투자고요. 마이너스 델타의 K 얘가 바로 감가상각이죠. 그렇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투자와 감가상각을 같은 그 평면상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는 다 마인랜드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철이죠. 그렇죠? 생산하는 것도 철이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것도 철이고 투자하는 것도 철이고 감가상각 되는 것도 다 철입니다. K고요. 자, 투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죠. 투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우리가 생산함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생산함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1번 Y는 A의 K의 3분의 1승인데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승수가 1이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그리기 쉽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직선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제곱이 되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2분의 1승이 되면 3분의 1승이나 2분의 1승이나 쉐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분의 1승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바로 뭐냐면 이거에 50%라고 가정한다면 투자율이 50%라고 한다면 이거의 절반만큼이겠죠. 투자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본 스탁을 K0만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의 1인당 GDP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Y가 되겠죠. Y0 1인당 GDP가 Y0가 될 것이고 T라고 합시다. 초기값이 아니니까 우리가 1인당 자본 스탁을 KT만큼 가지고 있다면 생산함수에 따라서 YT만큼의 1인당 GDP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거의 절반만큼이 그렇죠? 이거의 절반만큼 투자율이 50%라고 하면 절반만큼이 투자가 되겠죠.
이만큼이 투자, 나머지 절반 이만큼이 소비. S만큼이 투자고요. 1-S만큼이 소비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투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KT가 조금 더 큰 값이라면 어떻게 될까? KT가 이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있다면 그러면 1인당 GDP는 이만큼이 될 거고요. 이거의 절반만큼 한 요쯤 되겠죠. 이만큼이 투자가 되겠죠. 어차피 생산한 것에 항상 일정 비율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요. 이만큼이 투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쭉 그려본다면 아마도 투자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투자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GDP의 절반일 테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리는 게 맞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죠.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투자 곡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반, 뭐 이렇게 여기에 절반. 투자율이 50%일 때 절반이라고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투자율이 50%라고 한다면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그렇죠? 이만큼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 곡선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바로 투자고요. I는 S의 A, K 3분의 1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의 S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 곡선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려야 되는 것은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얘죠, 얘. 우리가 지금 이거 그렸으니까 이제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얘는 훨씬 더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가로축의 변수는 바로 K고요. 세로축의 값은 철입니다. 감가상각은 K의 일정 비율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델타 K죠. K가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델타가 죄송합니다. 0.1의 K가 될 거예요. 델타는 마치 기울기의 역할을 합니다. 자본 스탁이 여기쯤 있다면 KT만큼 있다면 이거의 10%인 한 요쯤 되겠죠. 그렇죠? K가 만약에 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K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거의 10%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20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의 10%인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직선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델타의 K, 감가상각이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축의 변수는 K입니다. 자본 스탁.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결합해 보는 거예요. 투자 곡선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곡선을 결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투자 곡선은 생산함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곡선은 직선입니다. 한번 해보죠. 우선 투자 곡선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예요. 생산함수는 생략했습니다. 투자 I고요. 감가상각은 델타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로축의 변수는 델타 K입니다. 철이고요. 자,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함수를 여기에 추가로 그려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위쪽에다가 생산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또는 뭐 1인당 GDP, Y는 AK의 3분의 1승 이렇게 위쪽에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 이렇게까지 그림을 이제 그렸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요만큼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K0. 뭐 앞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뭐 5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5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주어져 있고 이제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기의 자본 스탁 K1은 무엇일까? 우리의 퀘스천은 K1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앞서 우리가 뭐 테이블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산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찾을 수 있겠죠. 자본 스탁이 K0만큼 주어져 있으면 이게 생산에 투입이 되면 이만큼 1인당 GDP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것의 일부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가 이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감가상각은 바로 이만큼 이루어집니다. 5의 10%인 이 값이 바로 0.5겠죠. 0.5만큼 10%니까요. 10%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 바로 연기의 투자고요. 연기의 감가상각이죠. 그러면 연기의 순투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순투자가 바로 얘죠. 이만큼이 순투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순투자만큼 정확히 이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K1은 여기에 와 있겠죠. 그래서 자본 스탁이 이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K1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죠. 1기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K1만큼 있습니다. 투자가 이만큼 이루어질 거고요. 투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이만큼 발생하겠죠. 감가상각. 감상.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순투자가 될 텐데 바로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바로 다음 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2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정확히 이만큼 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로 K2가 되겠죠. K2. 마찬가지로 K2에서 출발을 해요. K2에서 이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감가상각이 발생하겠죠. 이만큼 감상. 그러면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은 이 둘의 차이 순투자니까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K3 찾을 수 있겠죠. K2에서 정확히 노란색 막대 그래프 길이만큼 자본 스탁이 늘어나서 3기에는 이만큼의 자본 스탁이 축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 계속 해보죠. 계속 해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도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쯤 도달했습니다. 요쯤 도달했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KT라고 하겠습니다. KT. 자본을 쭉 축적해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도달한 거예요. KT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제가 그림을 조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지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고요. 감가상각이죠. 생산함수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순투자가 발생할까? 뭐 따로 제가 표시하지 않아도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 사이의 차이가 될 테니까 바로 요만큼의 순투자가 너무 크네요. 요만큼의 순투자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자본 스탁은 또 요만큼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순투자는 또 얼마만큼이 될까요? 이만큼의 자본 스탁이 KT, 이제 여기가 KT 플러스 1이라고 해보죠. 그럼 다시 이만큼이 추가로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또 한 요쯤 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은 또 이만큼이어서 또 요쯤 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만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은 아주 작겠죠. 자, 이제 이런 식의 그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을 해서 우리가 만일 K스탁까지 도달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요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 스탁이 쭉 늘어나서 K스타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K스타까지 왔습니다. 요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점에 떨어지면 이 두 곡선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부분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예,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다면 순투자가 제로가 된다면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본 스탁이 쭉 증가하다가 K스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서 순투자가 제로라는 뜻이잖아요. 같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본 스탁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K스타에 도달하게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K스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순투자가 제로니까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인당 GDP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 A는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K가 정체된다는 것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1인당 GDP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생산함수를 한번 추가로 그린 그림이 요 앞에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랜드가 1인당 자본 스탁을 K스타만큼 이제 축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은 K스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K스타의 값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1인당 GDP도 이제 Y스타로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 제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K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죠.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K스타라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보이나요? 여기가 K스타입니다. 요 점이 K스타죠. 우리가 K스타보다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K스타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K스타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문 현실에서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한번 해보죠. 만약에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보다 더 많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동영상이니까 여러분 뭐 제가 막 지워도 상관없죠. 스탑하면 되니까. 만약에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보다 더 많았었다면 여기에서 한번 출발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에는 순투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투자고요. 이게 감가상각이니까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더 큰 거잖아요. 이 얘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 길이만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KT라면 여기는 K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작동하겠죠. KT 플러스 1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순투자가 마이너스예요.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여전히 1인당 자본 스탁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K스탁까지 도달하겠죠. 그런데 K스탁에 도달하게 되면 순투자가 0이 될 테니까 더 이상의 자본 스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자본 스탁이 줄어들어서 K스타로 수렴하게 되고요. 이쪽 방향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자본 스탁이 쭉 늘어나서 K스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1인당 자본 스탁,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 그 국가가 만약에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는 국가라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지금 우리는 솔로 성장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국가가 솔로 성장 모형을 따라요. 그렇게 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K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국가마다 그 국가의 자신의 K스타보다 적은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경제 성장을 시작을 했다면 K스타까지 도달한 다음에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정반대로 굉장히 많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K스타에 도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자본 스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1인당 GDP도 달라지겠죠. 1인당 GDP를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A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K가 늘어나면 1인당 GDP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그림에다가 생산함수를 추가한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요.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생산함수입니다. 이게 투자 곡선이죠. 이게 감가상각 곡선입니다. 어떤 경제가 K스타보다 적은 수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요 점입니다. 그러면 앞서 봤듯이 이 영역에서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가 초록색이 투자고요. 밑에 파란색이 감가상각입니다. 투자가 항상 감가상각보다 크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이 오른쪽 K스타로 쭉 늘어날 거예요. 그 과정에서 1인당 GDP는 생산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 가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한번 해보죠. KT. 그때 1인당 GDP는 Y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마만큼 1인당 GDP가 1인당 자본 스탁이 이마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KT 플러스 T 플러스 1기에 1인당 자본 스탁은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는 여기겠죠. GDP가 이렇게 1인당 GDP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YT 플러스 1으로. 그 다음에 다시 T 플러스 1기에 순투자가 이만큼 발생하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요만큼 늘어나서 T 플러스 2기에는 여기에 와 있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이. 그리고 1인당 GDP는 생산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Y의 T 플러스 2. 이러한 방식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1인당 GDP도 이렇게 생산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1인당 GDP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본 스탁의 증가가 나타나면 1인당 GDP의 증가가 그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우리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솔로우 성장 모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다음 주에 뭐 그 사이에라도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던 K스타나 Y스타라고 하는 것을 정상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요 K스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떠한 한 점으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K스타 얘가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 그 다음에 Y스타가 바로 그것에 대응하는 Y스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상 상태 혹은 균제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균제가 이제 국어 사전에 있는 표현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단어를. 그래서 저는 균제 상태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예요. 스테디한 게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어떤 되게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정상 상태 혹은 뭐 스테디 스테이트 경제 내의 모든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입니다. 1인당 자본 스탁도 K스타로 일정한 값을 갖고요. 1인당 GDP도 Y스타로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 그래서 어떠한 변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그런 상태. 물론 현실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거시경제학을 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부터의 이제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균형점을 찾잖아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어떤 시장에 충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균형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외환시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외환시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율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요. 그게 이제 균형이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정상 상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환율이 어떠한 점에서 예를 들면 뭐 달러당 1,340원, 50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여하튼 정상 상태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상태를 보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중간 시험 끝나고 경기 변동에 들어가서 왜 우리가 그때 정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이제 뉴메리컬 example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인랜드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요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정상 상태입니다. 이 앞에 그림 한번 보시죠. 시간에 대해서 제가 표현했던 이 그림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가로축의 변수는 시간입니다. 자본 스탁이 아니고요. 시간이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K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잖아요. 이게 바로 K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K스타로 수렴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게 어느 한 점으로 갈 텐데 이게 바로 Y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마지막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테디 스테이트이 어디냐면 우리 앞에 그림에서 여기가 스테디 스테이트잖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이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K를 찾으면 그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이겠죠. 순투자가 제로가 되는 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델타의 K고요. 그 다음에 뭐 K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했으니까 투자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S의 A의 K의 3분의 1승입니다. S라는 값도 알고 있고 A라고 하는 값도 알고 있고 델타라고 하는 값도 알고 있어요. K는 가로축의 변수인 거죠. 그렇죠? K는 가로축의 변수입니다.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값을 찾고 싶냐면 이 두 곡선이 같아지는 점에서의 K를, 만나는 점에서의 K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같다고 놓고 K스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K스타에서 이 둘이 같아지니까요. K스타에서의 감가상각과 K스타에서의 투자가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K스타에서의 감가상각은 뭐와 같냐면 K스타에서의 투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K스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K스타에서의 감가상각과 투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델타의 K스타가 바로 이 값이고요. 델타의 K스타가 감가상각 곡선을 따라서, 그렇죠? 곡선을 따라서 바로 요 값이고요. 델타의 K스타가 그 다음에 S의 A의 K스타의 3분의 1승이 뭐냐면 투자 곡선을 따라서 바로 요 점이 바로 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K스타에서 감가상각과 투자가 같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곡선을 같다고 놓고 K스타에 대해서 풀면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마치 미시경작에서 여러분 균형을 찾는 것처럼 이걸 풀면 됩니다. 푸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겠죠. 양변을 델타로 나눠줘요. 왼쪽에 K만 남겨두기 위해서 양변을 델타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 없어져서 K 스타 SA 나누기 델타에 K 스타의 3분의 1승이 남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또 K의 3분의 1승으로 나누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K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K 스타의 3분의 1승으로 나누어 주죠. 그럼 얘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K만 남겨두고 오른쪽에는 K 이외의 나머지 것들만 남겨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은 바로 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분모의 승수는 분자로 올라갈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승수가 분모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를 달고 내려가잖아요. 반대로 뭐 분모에 있는 걸 분자로 끌어올릴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올라오거나 뭐 마이너스를 띄워주거나 하여튼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1승이 있는 거예요. K스타에 항상 보이진 않지만 1승이 있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3분의 1승이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어야 돼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스타에 원래 분자에 있던 1승 빼기 분모에 3분의 1승이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곱하기 K스타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있던 3분의 1승이 올라오면서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요. 왼쪽 left hand side는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승수의 사칙 연산이니까요.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K스타의 3분의 2승이 돼요. 그래서 왼쪽은 K스타의 3분의 2승 나머지 SA의 델타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겠습니다. K스타의 3분의 2승은 뭐와 같냐면 SA 나누기 델타와 같고요. 자 이제 3분의 2승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거 없애는 방법은 승수의 역수를 다시 승수로 취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2분의 3승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승수의 승수는 승수끼리의 곱셈이니까 얘를 곱할 수 있죠. 양변에 똑같이 그러니까 승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2분의 3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분의 2승 곱하기 승수의 승수는 승수끼리의 곱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2분의 3승을 해준 것은 1로 만들어 주려고 2분의 3승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K스타만 남겠죠. 오른쪽은 SA의 델타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K스타만 남고요. 약분 되니까 K스타만 남고, 오른쪽은 델타의 SA의 2분의 3승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S는 투자율이고요. A는 총 요소 생산성 TFP, 그 다음에 델타는 감가상각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국가가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른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1인당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인 K스타로 수렴을 할 텐데, 그 수렴하는 K스타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투자율 혹은 저축률의 S와 그 다음에 TFPA,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